네, 4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들이 꼭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 특히 정책 지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만 뵈면 주말이 왔구나. 그렇죠. 금요일이구나. 네, 주말 전도사. 아이고. 네, 한 주간의 네, 주말 전도사. 네. 일주일간 많이 바쁘셨죠. 정신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단 하루도 안 바쁜 조용한 날이 날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액티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특파원들이 떠나기 싫어한대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럴 수가. 예. 와. 이럴 수가. 건물도 막 그러니까요. 막 생기고. 예. 그런데 살다 이런 당 대표는 또 처음 봅니다. 야당 대단하신 대표. 분이시죠. 네. 어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뒤통수 누구냐? 네. 이 미국인의 뒤통수는 누구냐? 드디어 그분이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됩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차관보하고 네. 사실 차관의 비서실장하고는 물론 이제 급으로 보면 그게 차관보급일 수는 있어요. 비서실장이. 근데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분과 네. 비서실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공공외교 담당, 미 국무부의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차관의, 왜냐하면 차관은 여러 명이니까, 네. 차관의 비서실장의 뒷모습인 걸로. 예. 개빈 왁스. 예. 예, 제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의원님 뒷모습이라도. 근데 이제 우리 장 기자님도 이제 언론인들은 지금 이제 장 대표가 미국 가서 많은 분을 만났는데 되게 뭐 관계자 내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실명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상의 이유로. 외교 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처음 봤어요. 당 대표가 그런 경우는 또는 이제 공당의 대표 또는 공당의 의원이 가서 누굴 만났는데 네. 외교 관련상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진짜 극비리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정말 못 봤습니다. 정부 당국자 간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논의를 하고 해서 예. 이것은 뭐 비밀리에 예.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고 예.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거나 하는 건 예. 있지만 대개 이제 정당에서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말하는 수준의 내용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예, 밝혀져도 문제가 없는 정도가 네, 되기 네, 네.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예. 못 밝힌다고 하는데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왜 인용을 할 때 예. 언론인들 인용할 때 관계자, 예. 그다음에 핵심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 예. 근데 주로 관계자 하셨고 주로 관계자들과 관계자. 만나셨어요. 예. 가면은 이제 쭉 보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예. 이게 도대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셨던 건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의원님 지금 외통위에서 예를 들어서 네. 출장을 간다고 할 때는 미리 다 짜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짭니다. 예, 미리 네. 누구를 만날 건지를 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카운터파트가 별로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지 말지 이렇게 정리도 되지 안 않습니까? 가거나 대안을 예. 그러니까 이란 누구 예. 그다음에 여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예. 경우를 대비해서 이안 그렇죠. 어디 이렇게 예. 해가지고 만약에 둘 다 된다라면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네. 만난다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외국을 나가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끼니를 때우는 건 그다지 급하지 않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게 다 되면 정말 좋고 네.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예. 구조를 가 짜여져야지만이 사실 출장 내지는 네. 이건 가는 거거든요. 음. 그냥 가면 만나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미리 다 짜고 공당의 대표가 가는 가는데 경우는, 예 그리고 왜 가는 거예요? 중요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하죠. 비싼 이를테면 뭐 이번에 1등석은 아니고 뭐 항공권도 비즈니스였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중동 예. 전쟁 때문에 이게 다 국민 유류비가 세금 올라서 아닙니까? 예. 올라서 그 비행기 요금도 엄청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근데 가셨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개빈 왁스라는 사람이 뉴욕시 공화당 당원이고 트럼프 때 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주장했던 네. 사람인 거잖아요. 이 청년을 만나고 온 가장 큰 이유가 이번 지방선거 부정선거론 유포하려고 그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그 선거 시스템하고 우리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 네. 그냥 저 부정선거 하나로 뭐 대동단결하는 것처럼 하는데 미국은 우편 투표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자투표를 실제로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전자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개표를 할 때 투표는 다 여러분들 투표소에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어디 전자기기가 있어서 전자기기 화면에 뭐 국민의힘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 누구예요? 1번 누구예요? 2번 이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수기 투표를 하는 거고 그 용지를 다 모아서 일단 투표를 또 하죠. 일단 1차적으로 전자 개표를 이렇게 쭉 거칠게 하고 그거를 네. 일일이 수기로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자 투개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마치 부정선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본인들하고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나라고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네. 라고 하는 걸로 마치 받아들이게끔 가서 자꾸 그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맞지 않죠. 근데 그 공당의 대표가 제1야당의 정말 맞지 대표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은 자당 안에서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조선일보도 사퇴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 대구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장도영 대표가 그만둘 때를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았으면 예. 좋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네. 김진태 지사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야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근데 원칙이 너무 없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원칙이 없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조호영 의원님이 왜 컷오프가 됐는지를 중진이니까 컷오프 하나? 그러니까요. 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가 한번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되신 우리 추미애 네.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육선이세요. 두 분 다 조호영 의원 육선, 추미애 의원님 육선. 우린 중진이라고 컷오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정하게 다 룰 세팅해서 다 나와서 하시고 네.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으시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시라 이렇게 했는데 저기는 중진이니까 그냥 컷오프합니다. 예.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원칙이 없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그 M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보면 거의 역대급으로 이번에 그렇습니다.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 공당의 당 대표로가 하는 분이 이 귀중한 시간에 네. 뭐 8박 10일인가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정말 대단한 뭔가를 하고 왔을 거야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그게 아닌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선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 정말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할 일꾼을 뽑는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를 공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도대체가 원칙은 뭐인 거지라고 하는 예. 이 두 가지가 뭐 하나조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네. 이런 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당 대표라고 하는 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의구심을 지금 일반 국민들이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나온 길에 NBS 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 평가가 69%. 네. 예. 아유. 세 번째 네. 69%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민 10 가운데 7명은 일곱 명. 잘한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던 연령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60대, 70대. 근데 조금씩 변화를 보이시다가 이제는 약간 이렇게 마음을 확실히 좀 여신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 너무 잘한다. 네. 그리고 뭔가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를 보면 그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 손자, 내 자식들이 살아갈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되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좀 뭔가 희망을 가지고
펼쳐질 대한민국 네.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그러니까요. 예, 네. 뭔가 희망을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있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재명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진짜 편안하게 지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예. 예, 국민의힘 지지하시던 분들이 예. 이제는 편안하게 대통령 나 이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예, 너무 잘. 내가 그리고 그동안 좀 사실 좀 오해했었었는데 미안해하지 않아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예. 내가 그렇게 오해했던 거 너무 미안하다 오해했던 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오해했던 예, 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예. 욕을 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저는 두 가지 반성 지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진짜 언론이 반성해야 되거든요. 하나가 되었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최근에 그 검사와 관련해서 쏟아내는 보도들을 보면 이거 매우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예, 이 네. 언론 개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실제 지난번 그 22년 우리가 이제 20대 대선 때 보면 언론과 검찰이 하나가 되어서 검찰에서 뭔가를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해서 그거를 네. 이렇게 탁 띄워주면 그걸 언론이 받아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슨 예. 대장동의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는 합작 작품이었죠. 그러니까요. 검찰과 언론의 합작 작품으로 결국은 대선 후보 한 사람을 거의 뭐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정말 필사적으로 힘썼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정말 했는가. 뭐 정영학 녹취록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 그것을 방송했었던 언론인들은 그 녹취록을 정말 다 뜯어보고 그 단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했었던가. 그게 아닌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 정말 감사한 게 저는 그 민낯을 처음 본 거예요. 박성준 의원이 다 검사들 나오라 그래서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당신들 이거 어떻게 들리냐 하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재창의형으로 들리네요. 야, 제가 정말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 세워놓고 소리 지르는 검사실에서 수사할 때는 어땠겠나.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장동 건도 천화동인 뭐 1호, 네, 1호의 거의 대부분은 뭐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그때 실렸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분이 누구냐, 예. 그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인 그게 것처럼. 바로 2022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대선에 깊이 사실 언론과 검찰이 그때 개입을 했었었다. 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었고 0.7%라고 하는 차이로 결국은 그걸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진짜. 참 정말.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언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언론 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 이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는데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재보선 지역구 인천 개항을 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연수갑의 송영길 전 대표 그렇습니다. 잘 된 겁니까?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됩니까? 봅니다. 예,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항은 나의 뿌리, 나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항에서 키워주셨고, 네. 개항 주민들이 사랑을 정말 오랫동안 받았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누구나가 다 자기를 키워준 그 정치인의 자리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키워준 본인의 원래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서병에 애착이 있듯이. 강서병 한정혜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한정혜 TV. 그래서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항에서 그렇게 크셔서 뭐 인천시장도 하셨고 당대표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적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가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애정 그것들을 감안해서 인천 안에서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인천 연수갑을 우리가 이제 전략 공천을 하기로 한 것. 그것은 뭐
잘 되었다고 보고요. 본인께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이미 이제는 당의 결정을 내가 존중하겠다. 네. 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제 지도부도 네. 편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14개 중에 지금 그 세 개죠. 울산, 전태진 그렇죠. 변호사. 예. 이 세 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11개가 29일 날 일괄 사퇴니까 그 그렇습니다. 전에 다 어떻게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동네별로 쪼개서 나오게 되는.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조금 쪼개서 나오지 않을까? 조금 쪼개서.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다음은 경기? 글쎄요. 제일 경기가 제일 이제 조금 좀 뜨겁습니다. 핫플레이스인 핫플입니다. 것처럼 되어 예. 있어서 핫플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오. 핫플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도부의 결정에 다들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경기가 워낙 이제 좀 뜨거워지고 있어서 지도부도 여러 얘기들을 좀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 듣다 보면 갈팡질팡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여론이니까 그것들을 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시겠죠. 네, 지도부가.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안산, 안산, 평택, 그리고 하남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하남, 예. 지금 전략공천 하겠다고 발표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인천 연수갑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본인의 출마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평택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터인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도 메시지도 많이 옵니다. 이제 어떤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달라, 뭐 어디는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지도부가 그 얘기들을 거의 다 듣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한 가장 적절한 조합군을 발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보궐 선거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와 결부되어 있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처럼 이렇게 쪼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를 아우르는 승리의 방정식, 그 고차 방정식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국민 성공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아마 결과적으로 아마 결과로 다 발표가 되고 나면 이러저러한 사유,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발표 임박입니까? 29일이 뭐 다 사퇴시고요. 2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예, 얼마 남지 않았기 수요일인가? 때문에 그런 것 아마 같아요. 저는 29일 전후에서 네. 순차적으로 거의 다 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9일 전에는 다 종료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29일을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예, 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선대위가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프레임이 좀 짜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각 광역별, 지역별 이제 선대위도 꾸려져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재심 절차 그리고 아직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남아 있긴 합니다. 몇 네. 군데 이제 기초의 경우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그것이 다 정리되는 시점에는 보궐선거 부분도 거의 다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맞춰서 네, 정리를 좀 하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인천에서 오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인천에서 있고 선상 최고위원회도 하고요. 네, 욕지도에서 네. 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정당 사상. 예. 그렇죠. 배위에서 선상 하는 정청래 대표가 네네. 아이디어가 기발하신 분이어가지고 재밌는 그 행사를 많이 마련하시는데 오늘 인천 가시는 이유도 이 발표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뭐 도당의 위치, 시당의 위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가능한 개별 그 기초자치단체 특히나 우리가 조금 취약하다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런 데를 중심으로 가가지고 예.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요. 지도부가 아마 그리고 이제 저희 지도부는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골목골목 선대위를 네네네.
했었죠. 그리고 실제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고요. 네. 굉장히 좀 밀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위원들 한 분이 아마 광역 그 정부 광역 단위로 하나씩 맡으실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이. 예, 최고위원들께서 맡으셔서 그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 예. 골목 선대위원장이자 그리고 그 광역 정부 후보의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맡아 가지고 아예 이제 거의 차근해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실 이제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기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뭐 한 달 남짓 그렇습니다. 남은 거여서 이제 총력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도 지금 후보도 결정이 아직 안 됐지 잘 안 않습니까? 되고 경기도지사 아직 결정 안 됐죠. 안 됐죠. 대구도 아직 대구도 안 됐죠. 안 됐죠. 두 군데만 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 단위도 그렇고 대체로 됐나요? 두 군데만 안 된 건가요? 확인도 잘 안 되네. 다른 곳은 거의 현역 그냥 거의 재배치. 유지가 되셨고요. 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분들로 다 이렇게 교체가 된 반면에 빨리 끝난 데는 그냥 현역이 그대로 후보가 된 경우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책위에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 공약 발표를 하셨어요. 네, 공약 체계를 발표. 그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세부 공약 소개해 딱 맞지 주세요. 않습니까?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공약. 이야, 대단합니다. 이것도 숫자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5, 15, 200 외우기 쉬우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그리고 일 잘하는 지방 정부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킴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그 토대 위에 그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경제 대도약 또 5국 3특 지방주도 성장 이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200개 이제 공약인데 5대 비전은 이렇습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그리고 기회 보장을 통한 국민 성공, 민생 안정과 공정 사회 그리고 국가 정상화와 국민 주권 회복. 요것이 이제 5대 비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비전의 한 3개 정도의 큰 정책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은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가 균형 발전의 세부적인 정말 키워드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지방이 주도로 성장해야지만이 그게 저절로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만 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의 성장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든지 또는 부경 뭐 연합이라든지 메가시티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이 될 수 있는 지방 산업을 육성을 해주자. 그게 이제 5국 3특과 연계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지방이 지금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 산업도 없고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그래. 아니 울산에 갔더니 울산에서 즐길 거리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로 조합되어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이 확충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단 이번에 그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이 세부 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 A, B, C, D, E, F. A, B, C, D. AI, 바이오, 컬처, C, 컬처, 그리고 에너지, 팩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A, B, C, D. D는 뭐예요? 디지털인가? 방산, 디펜스입니다. 디펜스구나. 잠깐 빼고 왔더니 그것도 확실하게. 역시.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것들이 지방에 하나씩 제대로 예. 성장의 거점으로 할 수 있도록 아하. 배치를 하자. 예.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메가특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메가특구가. 메가특구. 그래서 예. 메가특구가 광역단위 초광역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이제 광역자치 네네. 광역단체 후보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김부겸 음. 후보님이 대구는 막 지금 메가특구의 제 1번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오. 로봇 예. 산업 클러스터 이거 예. 대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겠다. 건데 이걸 가지고 메가특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예. 된 메가특구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 세제, 예. 인프라 이렇게 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감한 지원, 국민 성장 펀드를 과감하게 투입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대로 좀 키워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광역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앙 정부와 그 합을 맞춰 가지고 매칭이- 제대로 그렇죠. 이끌어내는 거고 예. 그걸 통해서 지방 정부 주도로 성장을 하게 만들고 예. 지역에서 큰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겠어요라고 하는 한숨을 내쉬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예.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등 신산업 성장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경제 대도약. 그래서 저희가 2026년이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하자라고 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을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예.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 되려고 하면 이게 지방 정부 주도로 성장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지방 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는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앙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맞추어서 예.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죠. 같이 띄워주실 수 있는 네. 분이 이번에 결국 좀 그렇죠. 선택될 필요가 네. 있다.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설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보면 빌공짜 공약이다,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가 느껴져요. 맞습니다. 느껴지는 네네. 게 왜냐하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구현되는 게 저도 이제 현장 취재를 다녀보니까 중앙에서 던지면 지역에서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가 딱 태세 왜 공 받을 때 예. 받는 자세가 있잖아요. 자세가 딱 돼야 되죠. 네. 자세가 우리 의원님 한번 자세 좀 제 잡아주세요. 자세가 이렇게 공이 딱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네 안 올 것 같아 득달같이 전화하셔가지고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혹시라도 우리 소외될까봐.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이렇게 뛰어주면 우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행복하겠다. 대단하고요. 저희 김부겸 캠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예. 없는데 김부겸 우리 총리님 우리가 이게 경상도 말로 이걸 애살이 있다라고 약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애살이? 애살 막 애살.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있으신데 하루도 안 빠지고 연락이 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진짜요? 되고 예 정책이 그분 전화 공개해서 받기도 바쁘실 텐데. 받기도 바쁘신데 저한테 주시고 거기에 이제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는 오영식 전 의원님이 예. 가 계신데 자원봉사 한다고 가 계신데 예. 아무튼 막 계속 전화 와요? 계속 울고 계십니다. 김부겸은 울고 있다. 이거 해야 된다, 예.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막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원래는 정치를 더 이상 안 한다고 이제 나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불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구를 한번 제대로 좀 살려봐라. 당신 좀 한번 해봐라라고 하니까 막 진짜 정말 이걸 한번 그래 내가 마지막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막 이게 막 넘치시는 거예요. 막 끌어가지고 넘치셔서 에너지가 에너지가 넘치셔서 막 매일매일 전화 왔는데 받으면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고 이런 게 있고 일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맛이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네네네네, 법을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발언을 했습니다만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 때 사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탈해지는 거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막 마치 될 것처럼 그러니까요. 다 됐어요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29표.
정말 부끄러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유치한다고 돈을 얼마 썼습니까? 말도 못하죠. 떡볶이만 그냥 먹고. 아유. 그래서 이제 그 허탈해진 부산 그 시민들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거의 급조해가지고 만든 법안이에요. 네. 법안이고 이제 그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야가 공동 대표를 하고 전재수 의원님도 같이 해서 이제 발의를 하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프레임을 좀 바꿨죠. 네.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 부산을 명확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지도를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늘 보는 방식으로 북반구 중심으로 보면 모르지만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열린 방식으로 보면 부산이 해양을 향해서 완전히 열려 있는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북극 항로의 중심이 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걸 바꿨죠.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놓고 그리고 부울경 메가 연합으로서를 어떻게 그럼 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이미 해수부도 이전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한 해운 산업의 그 본사들도 이전을 시키고 해사법원도 유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안 맞아서 저희가 해양수도 부산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부울경 메가 연합으로서 그 북극 항로의 전진 기지로서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다시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급하게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전재수 후보의 그 뜻과 의미를 네. 담아서 저희가 재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부산 시민들께서도 아니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그거 뭐 해준다고 하더니 왜 안 하냐라고 예. 해서 지금 그 상대 후보는 예. 거 봐라 이러고 이제 막 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아하. 제대로 된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빌공짜 공약. 뭔가 이름만 거창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네. 했지만 이재명 정부 그렇지 않습니다. 실용 정부이고 알곡을 꼭꼭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채워진 내용으로 이번에 분명하게 법안을 성안해서 부산 시민들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전재수 후보와 함께 내용들을 어떻게 깊이 있게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이 담겨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또 한참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려서 신장식원이 와 계셔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장특공 계속 네네. 논란을 키워가고 있어요. 요것만 저기서 30초만 이제 짧게. 키워가고 있는데 저희 예. 뭐 장특공 그러니까 장기 거주하고 보유하신 장기 분에 보유 대해서 특별공제.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폐지할 생각이 없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가 땡기는 밤입니다. 뉴욕에서 도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도경환님이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노봉남님, 김부겸 화이팅! 네, 지금 저는 한정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